한결아, 왜 또 짖어? 다현은 새벽의 포구 도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마리의 진돗개가 동시에 울부짖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아직 안 왔어요. 조용히 해. 이웃들 다 깬다니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번쩍이는 붉은 불빛, 그리고 피가 번진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차 아빠 차인데. 다현의 외침과 함께 진돗개들이 도로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묻힌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포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종소리가 첫 신호였죠. 이어서 골목마다 퍼지는 멸치 말리는 비릿한 냄새,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하나둘 겹쳐지며 하루가 열렸습니다. 다현에게도 아침은 똑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면 마당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 마리의 크림색 진돗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한결, 바람, 노을.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세 마리는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였고 다현이 이 마을에 온 날부터 함께였습니다. 한결은 맏형답게 늘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바람은 제일 활발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며 노을은 가장 조용하지만 다현의 곁을 한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굣길마다 다현은 세 마리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목줄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다현은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세 마리와 함께라면 조금은 덜 외로웠으니까요. 다현아, 또 개를 셋이나 끌고 다니니? 시장 입구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이 담겨 있었죠. 다현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움찔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유별나다고 볼까? 개 세 마리를 키우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다현은 걸음을 재촉했고 세 마리도 다현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세 마리는 교문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처음엔 말렸지만 개들이 짖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두었죠. 방과 후가 되면 세 마리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다현은 다시 세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세 마리가 뛰어놀 수 있을 만큼만 넓었습니다. 대문은 늘 열려 있었지만 세 마리는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세 마리는 늘 대문 쪽,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 반대편을 향해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는 미용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이 마을에서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파마 한 번, 염색 한 번씩 하러 오는 아주머니들 덕분에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엄마는 저녁을 차리기 전 늘 작은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새마을 금고 대출 상환표였습니다. 엄마는 그 종이를 3번쯤 접었다 펴다 하더니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다현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1년 전 아빠가 떠난 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도시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오곤 했죠. 그날도 아빠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빠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으니까요. 뺑소니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단서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 다현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곳 포구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마의 고향이었으니까요. 작은 미용실 하나와 마당 한 칸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 개는 이사 오던 날 마을 입구에서 버려져 있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데려왔고 다현은 그날부터 세 마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다현에게도 세 마리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밤이 되면 세 마리는 마당 한쪽에 모여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세 마리는 동시에 귀를 세우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쪽을 향해서요. 왜 하필 그쪽일까? 다현은 궁금했습니다. 왜 세 마리는 늘 그쪽을 바라볼까? 아빠가 떠난 길인데. 어느 날 밤 다현은 마당으로 나가 세 마리 옆에 앉았습니다. 한결이 다현의 손을 하찼고 바람이 다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으며 노을이 다현의 옆구리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현은 세 마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너희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세 마리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문 쪽, 도로가 있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다현은 그 시선을 따라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었죠. 포구 마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간간히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다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립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아빠의 손도, 아빠와 함께 걷던 길도.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없습니다. 다현과 엄마 그리고 세 마리만 남았죠. 다현아, 들어와. 감기 걸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현은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고 세 마리는 여전히 마당에 남아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를 세운 채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습한 공기가 가득했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 방송에서 긴급 공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통장님 댁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주민께서는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현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방송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엄마도 미용실 문을 열다 말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현도 궁금해서 세 마리와 함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통장인 이노인이 붉어진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통장댁 마당에서 키우던 닭장이 보였습니다. 아니, 닭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닭 세 마리가 죽어 있었으니까요. 목이 물린 채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밤새 개 짖는 소리가 났단 말이오. 이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개냐, 야생개냐 아니면 마을개 중에 문제가 있는 건가. 말들이 오가는 동안 이노인의 시선이 다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다현 옆에 서 있던 세 마리에게로. 저기 그 집 개들 아닌가? 순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현에게 쏠렸습니다. 다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 마리도 다현의 다리 뒤로 바짝 붙었죠. 개 짖는 소리 밤새 났지? 그 집 개들 틀림없어. 이노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그 집 개들이 밤마다 짖던데요. 저도 잠을 설쳤어요. 큰 개가 셋이나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 마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세 마리는 밤에 짖긴 했지만 마당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대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세 마리는 목줄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저희 개들은 아니에요. 밤에 마당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다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밖으로 안 나갔다고? 그럼 이 닭들은 누가 죽인 거야? 개 발자국도 있었단 말이야. 정말 저희 개들이 아니에요. 저희 개들은 됐어. 일단 조사를 해봐야지. 결국 경찰이 불려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고 통장댁 마당과 다연네 집을 오갔습니다. 세 마리의 발을 확인하고 입 주변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털도 닭 냄새도 없었죠. 경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네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굳어진 뒤였습니다. 다연은 세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는 그냥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연의 책상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네 개가 닭 죽였대. 개 냄새 나지 않아? 위험한 거 아니야? 큰 개가 셋이나 되는데. 다연은 책상에 엎드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다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짝이었던 아이도 자리를 옮겨달라고 선생님께 말했죠. 다연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말을 건 사람은 전학생 민서뿐이었습니다. 민서는 2달 전에 이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빠가 포구 마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이 함께 이사를 온 거였죠. 민서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고 다연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했던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다연아, 괜찮아? 민서가 다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개들이 안 그랬을 거라고 믿어. 고마워. 민서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세 마리가 동시에 대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 마리는 미친 듯이 대문을 향해 발을 휘둘렀고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는 애절했고 간절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연이 다가가자 한결이 다연을 보고 다시 대문 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바람도 노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마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 도로 쪽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조용히 해. 엄마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견뎌야 했으니까요. 미안해요, 엄마. 얘들이 이상해요. 묶어둬야겠어. 이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해. 엄마는 세 마리를 마당 구석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세 마리는 묶인 채로도 계속 도로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한결은 특히 심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무언가 냄새를 맡는 듯 했죠. 저쪽에 뭔가 있다. 다연은 직감했습니다. 세 마리가 가리키는 곳에 뭔가가 있어. 아빠와 관련된 뭔가가. 다연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세 마리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대문 너머 도로 쪽, 모든 것이 뒤섞여 다연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다연은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세 마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향해 울부짖던 모습, 도로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던 모습, 다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동이 트기 전 다연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세 마리는 다연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연은 세 마리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얘들아, 안내줘. 너희가 보던 곳으로 데려가줘. 세 마리는 다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연은 서둘러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을 열자 세 마리는 주저없이 도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좁았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1년 전 아빠가 사고를 당했던 길이었습니다. 다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결이 앞장섰고 바람과 노을이 양옆에서 다연을 에워쌌습니다. 한참을 걷자 세 마리가 도로 옆 비탈길에서 멈췄습니다. 한결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노을도 함께 땅을 팠습니다. 다연은 무릎을 꿇고 세 마리를 도왔습니다. 지늘기 손톱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금이 간 휴대폰 케이스였습니다. 다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아빠가 쓰던 케이스였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그려진 케이스. 다연은 이걸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들고 다니던 케이스였으니까요. 아빠 거잖아. 왜 여기에?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마리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붉은색 트럭 페인트 조각이었습니다. 작은 파편들이었지만 분명 차량의 페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번개 모양 스티커의 찌꺼기도 있었습니다. 접착제가 남아있는 비닐 조각이었죠. 다연은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친 차량의 흔적이었습니다. 붉은 트럭, 번개 모양 스티커. 다연은 이 단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정말 잘했어. 다연은 세 마리를 안았습니다. 세 마리는 다연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던 단서를 세 마리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알려야 하나? 아니면 직접 찾아야 하나? 붉은 트럭, 번개 모양 스티커, 마을 어딘가에 그 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자 다연은 세 마리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은 크지 않았습니다. 집이 100채 남짓이었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주차된 차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붉은 트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구 쪽으로 가는 길에서 다연은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슈퍼 옆 주차장에 붉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다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붉은 트럭이었습니다. 옆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스티커를 떼어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번개 모양일 수도 있는 자국이었습니다. 다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트럭의 앞 범퍼 부분에는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보였습니다. 다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나 아빠 심부름 왔거든.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차 멋있지? 새로 산 건 아니고 중고인데 상태가 좋대. 다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서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다연이 찾던 바로 그 차가 붉은 트럭, 번개 모양 스티커 자국,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다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연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네.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연을 봤습니다. 다연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응, 멋있네. 정말 멋있어. 그치? 아빠가 자랑하시더라. 나중에 태워줄게. 민서는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세 마리도 조용히 트럭을 응시했습니다. 한결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람이 다연의 손을 하찼고 노을이 다연의 다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연은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다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서 아버지, 내 유일한 친구의 아버지가 아빠를 친 사람이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페인트 조각, 스티커 자국, 모든 게 그 트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주머니 속 증거 조각들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마치 진실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다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정말 아빠를 친 사람인지. 엄마는 미용실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방으로 들어가 증거들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폭우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웃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진실 사이에서 다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세 마리는 마당에서 여전히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연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밤이 되자 다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모습, 우리 아빠 차 멋있지? 라고 말하던 목소리. 다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만약 민서 아버지가 정말 범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민서는 어떻게 될까요? 민서도 아빠를 잃게 되는 걸까요? 나처럼. 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른 문제야. 아빠는 억울하게 떠나셨어. 범인은 도망쳤고 우리는 1년 동안 고통받았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민서는 내 친구인데,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친구인데. 다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다연아,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빗물은 쉬지 않고 마을을 적셨습니다. 골목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배수로마다 물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방송에서 또다시 긴급 공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마을 뒷산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대피하시고 피해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미용실 문을 잠그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현도 3마리를 집에 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뒷산 축대는 마을 위쪽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축대는 장마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돌과 흙이 무너져 내렸고 그 아래 있던 밭 2개가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축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재수가 없네. 요즘 마을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그러게. 닭도 죽고 이제 축대까지. 그 집이 들어오고부터 재수 없는 일만 생긴다니까. 시선이 다현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현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개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 마을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 다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3마리와 다현네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축대가 무너진 건 장마 때문이고 닭이 죽은 것도 3마리가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장 이노인이 다현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미용실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고 다현이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이노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용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마, 손님이세요.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노인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개부터 치워야겠소. 마을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소. 저희 개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졌단 말이오. 개도 그렇고 댁내 식구들도 그렇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현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이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처리하시오. 안 그러면 마을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소. 이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들어가자. 하지만 엄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엄마는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현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3마리는 마당에서 여전히 조용히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다현은 마당으로 나가 3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결이 다현의 손을 핥았습니다. 바람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노을이 다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너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서 아버지였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다현네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포와 걸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현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은 집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죠. 다현은 담 너머로 조심스럽게 훔쳐봤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트럭 옆면을 사포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티커 자국이 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포질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긁는 소리, 문지르는 소리.
다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걸까? 증거를 지우려는 걸까? 다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세 마리도 다연을 따라왔습니다. 저기,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포를 황급히 등 뒤로 숨겼습니다. 다연이구나. 이 밤에 왜 밖에? 산책하려고요. 아저씨는 뭐 하세요? 이거 차 좀 닦고 있어. 먼지가 좀 많이 쌓여서. 민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연은 트럭 옆면을 봤습니다. 스티커 자국이 있던 부분이 훨씬 더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거의 다 지워진 상태였죠. 차 멋있어요. 응, 고마워. 그럼 난 들어갈게. 너도 일찍 들어가. 민서 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 마리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하지만 간절하게. 마당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쪽으로 몸을 던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노을을 껴안았습니다. 안 돼, 노을아. 위험해. 노을이 다연의 품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한결과 바람도 대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세 마리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다연이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 시선은 도로 쪽 1년 전 아빠가 떠난 그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가리키는 건 그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을. 너희는 알고 있구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마리는 계속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켤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세 마리를 달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서 어머니였습니다. 다연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연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다연아, 혹시 말이야. 민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남편 차? 누구한테 들켰니? 다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다연이 알아챘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다연은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다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그리고 민서 어머니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서 아버지가 범인입니다. 그리고 민서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간청. 모든 것이 다연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다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용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연을 보지 못한 채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현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현아,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엄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합의금? 그래. 1년 전 변호사를 통해 받은 거야. 다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의금이라니. 아빠의 사고와 관련된 합의금. 그럼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 가해자가 누군지. 엄마, 이게 무슨... 전세금이 필요했어. 다현아.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 병원비에, 장례비에, 대출금까지.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대신 더 이상 찾지 말라고. 가해자가 누군데요? 엄마는 알아요? 몰라. 나도 몰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았어.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돈만 받았어. 살아야 했으니까. 너를 키워야 했으니까. 엄마가 진실을 덮은 거예요? 다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죽음을 돈으로 묵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현아, 엄마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아빠는요? 아빠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엄마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경찰도 못 찾았어. 단서도 없었고.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다현의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살아야 했어, 다현아. 우리는 살아야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다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비명이었습니다. 다현과 엄마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마당 한쪽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누군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노인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으아. 이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더미가 이노인의 하반신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세 마리가 더 빨랐습니다. 한결, 바람, 노을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세 마리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주둥이로, 온몸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다현과 엄마도 함께 흙을 치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세 마리는 쉬지 않고 파냈습니다. 한결이 이노인의 팔을 물었습니다. 물론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잡아당겼습니다. 바람과 노을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이노인이 흙더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습니다. 옷은 진흙투성이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현이 물었습니다. 이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마리를 봤습니다. 세 마리는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이노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죠. 개들이 날 구했네. 이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장댁에서 달려온 통장 부인도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세 마리를 봤습니다. 세상에, 저 개들이 사람을 구했어. 진짜로.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마리를 의심하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치우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끄러움, 놀라움,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 마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덮었다는 사실이, 민서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민서 어머니가 간청했다는 사실이 다연을 짓눌렀습니다. 엄마도 마을도 아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연은 세 마리를 안았습니다. 한결이 다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바람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노을이 다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너희만 믿을 수 있어. 다연이 속삭였습니다. 세 마리는 조용히 다연을 감쌌습니다. 빗물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마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노이는 통장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 이노이는 다연과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제스처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다연과 엄마는 마당에 남아 흙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세 마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방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페인트 조각, 스티커 찌꺼기. 다연은 그것들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럼 다연도 그래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까? 창밖을 봤습니다. 세 마리가 마당에서 다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다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포기 안 할게. 다연은 증거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연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잦아들었습니다. 다연은 일찍 일어나 세 마리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한결이 밥그릇 앞에서 다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다연은 민서와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힘들지? 마을 사람들이 너희 개들한테 너무했어. 근데 어제 들었어. 통장 할아버지 구했다며? 대단하다. 민서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친구와 진실 사이에서.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연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쟤네 개들 사람 구했대. 진짜 대단한 거 아냐? 시선은 여전했지만
적대감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다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틀 뒤 다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선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면서 민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다현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민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다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사고를 냈어. 그날 밤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 졸음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쳤다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다고. 다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들을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은 밤마다 악몽을 꿔 잠을 제대로 못 자. 술을 마시고 혼자 울고 도망친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대. 나도 처음엔 몰랐어. 몇 달 뒤에야 남편이 털어놨어. 민서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보냈어. 이름도 밝히지 않고 겁쟁이처럼 그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었나 봐. 하지만 남편은 계속 괴로워했어. 민서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무너졌어. 다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민서 어머니도 민서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통이 아빠의 죽음과 비교될 수는 없었지만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세요? 다현이 물었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다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 증거도 찾은 것 같고 남편이 차에서 뭘 지우는 걸 봤을 거야. 우린 도망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은. 그럼 자수하세요. 다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 맞지. 남편도 알아. 하지만 민서가 너무 걱정돼서. 민서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알아. 하지만 민서가 상처받을 거야. 아빠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아빠를 잃었어요. 다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누가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데 범인은 도망쳤고 우리는 혼자 남겨졌어요. 민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아직 아빠가 있어요. 잘못은 했지만 아빠는 살아계세요. 저는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어요. 다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서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현은 마당에서 세 마리를 봤습니다. 한결이 다현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현은 한결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미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한결아. 다현이 한결을 안았습니다. 한결은 가만히 다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복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진실을 세우는 거지? 한결이 다현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아.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야. 다현은 깨달았습니다. 증오는 나를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진짜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다연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 봉투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페인트 조각, 스티커 찌꺼기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다연은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다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니? 증거예요. 아빠를 친 사람의 증거.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아, 엄마, 우리가 숨긴 건 슬픔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었어요. 다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웠죠. 나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돈이 없다는 게, 미래가 불안하다는 게, 그래서 합의금을 받았고 진실을 덮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마을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본다는 게, 친구를 잃는다는 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연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에 가야 해요. 법이 판단하게 해야 해요. 우리가 진실을 덮으면 아빠는 영원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다연아, 그 사람이 누군데? 민서 아버지예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서, 내 친구, 네, 제 유일한 친구의 아버지예요. 다연아, 그럼 친구를 잃게 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에요. 엄마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다연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갰지만 표정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다연아. 엄마가 겁쟁이였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같이 갈게. 경찰서에 함께 가자. 다연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다연을 꽉 안았습니다.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안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연은 새마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갈 거야. 증거를 제출할 거야. 너희가 찾아준 증거로. 새마리는 조용히 다연을 봤습니다. 한결이 먼저 다가와 다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바람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노을이 다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없었으면 진실을 못 찾았을 거야. 다연은 새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마리의 체온이, 숨소리가, 존재가 다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연과 엄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거 봉투를 들고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도시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1년 전 아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다연과 엄마를 맞았습니다. 증거를 찾았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페인트 조각, 스티커 찌꺼기, 그리고 붉은 트럭의 위치도 알려줬습니다.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을 확인하고 페인트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소환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힘드셨죠?
1년 동안. 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엄마가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다연아. 엄마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실을 찾는 여정이. 경찰서를 나와 버스 안에서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다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연아, 후회하지 않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민서와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민서가 저를 미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엄마는 다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3마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줄이 묶여 있었지만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다연을 반겼습니다. 다연은 3마리를 한 마리씩 안았습니다. 잘했어, 다연아. 한결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민서 아버지를 소환했습니다. 트럭을 압수했고 페인트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서 아버지는 자수했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해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다고,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의금을 보내며 속죄하려 했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민서 아버지를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뺑소니 증거인멸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민선의 가족이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선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다연은 민서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다연과 엄마는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민서와 민서 어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자수했다는 것,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연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족 의견은? 다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딸입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워하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민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증오는 저를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빠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다현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도 고개를 들어 다현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피고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제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친구이고 싶습니다. 잘못은 피고인이 한 것이지 민서가 한 게 아니니까요.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서 어머니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자수한 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현도 엄마와 함께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쳤습니다. 다현아.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현은 민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 거라는 거 알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서 어머니도 다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 어머니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다현아. 용서해줘서.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현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도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현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도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포구 축제가 열렸습니다. 연중 행사였습니다.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의 평화를 기념하는 축제였죠. 포장마차가 늘어섰고 조개국이 끓었으며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다현과 엄마도 축제에 갔습니다. 3마리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축제는 한창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통장 인호인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현을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현아, 이리 와. 다현은 인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호인은 다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용기를 내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넌 대단한 아이야. 인호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현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다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은 트럭 한 대가 포구 쪽에서 비틀거리며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트럭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조개국 냄비가 넘어졌고 포장마차가 무너졌습니다. 트럭은 직진했습니다. 그 앞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비켜. 어른들이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트럭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충돌까지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3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결, 바람, 노을이었습니다. 3마리는 집에서 탈출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목줄도 끊고 대문도 뛰어넘고 3마리는 동시에 몸을 던졌습니다. 트럭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트럭이 3마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췄습니다. 안 돼. 다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세 마리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한결을 안았습니다. 한결아, 정신 차려. 한결이 눈을 떴습니다.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람과 노을도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트럭의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으니까요.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운전자를 연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세 마리를 둘러쌌습니다. 세상에, 또 우리를 살렸어. 개들이 아이들을 구했어. 저 개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의 눈에는 감탄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인호인이 다가와 세 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다연은 세 마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세 마리는 다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마리를 안고 있던 다연에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다연아, 미안했어. 우리가 너희 개들을 오해했구나. 슈퍼 주인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릴 구해준 건 이 아이들이었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계 대신 존경과 감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들은 원래 착해요. 그냥 우리가 몰라봤을 뿐이에요. 통장 인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마을 회의를 소집하겠소. 이 개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해야겠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연은 세 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결이 다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얘들아. 다연은 세 마리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따라왔습니다. 폭우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축제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세 마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연은 세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세 마리를 보살폈습니다. 너희는 영웅이야. 다연이 속삭였습니다. 세 마리는 조용히 다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하얀 대리석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직과 진실 한결바람 노을.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마을을 2번 구한 세 마리의 진돗개를 기리며.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통장 인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호인은 비석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인호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이 세 마리를 의심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고 치우라고 했습니다. 인호인은 다연과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마리를 봤습니다. 한결, 바람, 노을은 다연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개들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했습니다. 저를 흙더미에서 구했고 아이들을 트럭에서 구했습니다. 인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줬는데도 이 개들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직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개들에게 그리고
다연이네 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 슈퍼주인 할아버지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다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세 마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다연과 세 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미안했어, 잘생겼네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세 마리는 사람들의 손길을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민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서 망설이고 있었죠. 다연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도 다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연아, 미안해. 우리 아빠 일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다연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친구지?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아직도 내 친구야? 당연하지. 잘못은 숨길수록 더 커져. 너희 아빠는 용기를 내서 자수했고 벌을 받았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꽉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학교에서 다연과 민서는 다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다연아, 걔들 진짜 대단하더라. 나도 한번 보고 싶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연은 아이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주말에 세 마리를 만나러 오라고. 엄마의 미용실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파마를 하러, 염색을 하러,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만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다연이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걔들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어. 우리가 미안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서랍 속 대출 상환표를 3번씩 접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나니 오히려 모든 게 나아졌으니까요. 이제 꾸지람 대신 감사가 들어오네요. 엄마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마다 다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노트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생각한 것들을. 어느 날 밤 다연은 이렇게 썼습니다. 1년 동안 나는 증오 속에서 살았다. 아빠를 빼앗아간 사람을 미워했고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증오는 나를 갉아먹을 뿐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었다. 아빠는 이제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다. 다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3마리가 여전히 대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닿는 길이었습니다. 아빠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연은 밖으로 나가 3마리 옆에 앉았습니다. 한결이 다연의 손을 핥았습니다. 바람이 다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노을이 다연의 옆구리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아빠를 찾아줘서, 진실을 찾게 해줘서. 3마리는 조용히 다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습니다. 다현은 대문 쪽 도로가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저 길 너머 어딘가에 아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진실을 밝혔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바다를 스치고 다현에게 닿았습니다. 아빠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현은 세 마리와 함께 폭우로 산책을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리듬감 있게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포장마차에서는 어묵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다현아, 시장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현은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생선 신선한 거 들어왔어. 엄마한테 드리라고 좀 싸게 줄게.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니야. 우리가 고마운 거지. 너희 개들이 우릴 구했잖아. 아주머니는 생선을 싸주며 웃었습니다. 다현은 생선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마리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세 마리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 에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미용실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현을 보고 웃었습니다. 햇살이 엄마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다현아, 생선 샀구나. 오늘 저녁은 생선구이다. 네, 엄마. 모녀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마리는 마당에서 물을 마시고 그늘 아래 누워 쉬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엄마와 다현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현아, 행복하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행복해요. 우리 이제 괜찮아졌죠? 그래, 괜찮아졌어. 아니,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다현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세 마리는 여전히 대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하게 조용히 그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봐도 돼. 아빠는 평안히 계실 거야. 하지만 세 마리는 계속 그쪽을 봤습니다. 다현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세 마리는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그날을, 그 순간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기억하자. 아빠를, 그리고 진실을. 다현은 세 마리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구 마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 포장마차의 웃음소리, 시장의 잔잔한 불빛, 향수 어린 풍경 속에서 모녀와 세 마리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딛고 진실을 품고 미래를 향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실버인생 극장